네, 뉴스 정면 승부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현근택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죠. 그 국민의힘 현재 최고 지도부에서 가장 강경파로 알려진 김민수 최고위원 원내긴 한데요. 상당히 이채로운 발언을 내놨습니다. 윤어게인으로는 선거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냐라고 하는 이제 뜨한 반응이고, 특히 이제 전환길 씨가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좀 약간 분개하는 듯한, 원래 요구했잖아요. 윤어게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사태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국민의힘 향후 노선은 어떤 건가요? 김기흥 대변인. 저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지방선거를 이기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때 이기는 게 혁신이라 얘기를 했거든요. 그 네. 의미가 뭐냐면, 지방선거는 대체로 뭐 지역의 일꾼을 뽑는 거지만, 요번 같은 경우는 입법 권력의 행정 권력 그리고 사법부를 굉장히 흔들고 있고, 중앙 권력을 가졌는데 이 지방 권력까지 해서 저희가 만약에 일당으로서 제동을 못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체절명의 모든 선거가 중요하지만 네. 여기에서 밀리면 그야말로 권력이란 게 견제가 없을 때 자제나 절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됐는데 아예 삭제하고 관련된 법도 아예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 70여 분이 대놓고서 공소 취소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잘못이 있으면 재판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헌정 질서를 유린시키는 데 있어서 네. 이 선거를 꼭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윤 어게인이라는 이게 일종의 좀 프레임도 있다고 봅니다. 윤 어게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으로 만들자,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 용어 자체가 되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인다는 거죠.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을 그렇게 프레임으로 해서 왜소하고 굉장히 중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가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이 자체는 일단 인정을 하자. 네. 그렇지만 요거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성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규정되는 것은 반대는 하되 이 용어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없다. 그렇고 요 용어에 지칭되는 분들과 함께 했을 때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한쪽의 얘기로만 들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자. 네. 그게 저희 입장. 약간 전환길 씨 입장은 이게 전략적으로 일부러 그런 거다 뭐 이렇게 좀 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약간, 보기에는 네. 이게 저 옛날에 우리 동화 보면 늑대와 7마리 어린 염소 나오잖아요. 네. 엄마 목소리 막 흉내내고 손에다가 저 밀가루 발라가지고 이제 속여서 어린 늑대들, 어린 염소들 어떻게 하는 그 동화가 생각나는데, 이건 어린 염소들이어서 속았는데 국민들은 어린 염소가 아니에요. 속지 않을 거다. 속지 않죠. 왜냐하면 거짓이다. 기본적으로 아니 한동훈 뭐 이런 분들 다 잘라내고 그분들이 주장하던 게 그거잖아요. 내란 절연하자, 윤어게인 절연하자, 부정선거 아니다 이렇게 하자는데 그분들 다 징계해서 잘라내고 이제 그걸 우리가 얘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그 전에 징계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게 놔두면 되는데, 얘기하던 사람들 다 내고 우리가 그 얘기 하겠다고 하면 믿어주겠냔 말이죠. 안 믿죠.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처럼 선거가 중요하니까 선거 때 되니까 이제 중도 합리적 보수 포지션을 우리가 가져가겠다는 건데, 그동안 해온 일이 있잖아요. 해온 걸 딱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은 안 속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근 총장님? 선거 이기려면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어야 되죠. 다수파 연합을 만들 수 있냐의 문제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것은 다수파 연합이 아니고 소수로 스스로 그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마치 무슨 신앙처럼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부흥회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많은 국민들은 이상하게 보는 거야. 왜 저 당은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전환길이라고 하는 유튜브 한 분이 감히 제1야당의 당대표한테 3일 안에 얘기해라, 아니면 지지 철회하겠다. 이러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을 살짝 보내서 사정 설명하고 전략상 지금 분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얘기는 또 전환길 씨는 유튜브에서 얘기를 해요. 다 얘기하고, 네. 김민수는 김민수대로 와서
지금 윤핵에는 이길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장동혁 대표는 입장 변화가 하나도 없다. 네. 누구 말이 진짜입니까? 이거 도대체 누구 말이 진짜고 누구의 뜻대로 가야 되는 겁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고성국 전환길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고성국 TV를 아니 보면 지금 답이 나와요. 인증 공식 대변인께서 네. 얘기를 하셔야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장동혁 대표가 지지난달이나요? 12월 19일 날 당원 교육할 때 충북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계엄 해제 투표했고 17명과 같이 했고 본회의장에 90명이 만약에 들어왔다면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계엄에 대한 입장이 뚜렷한 거죠. 네.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계엄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헌재의 결정입니다. 탄핵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여러모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20여 차례 어떤 탄핵을 통해서 문제가 있었지만 이거를 계엄이란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다. 그거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그 헌재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계엄과 헌재 결정에 대한 파면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자꾸 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우리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관계 맺음. 근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 다 부정을 하다 보면 3년 동안의 국정까지 다 부정을 하는데 한미동맹, 그다음에 한일 관계 복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원전 생태계 복원 여러 가지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마저도 다 부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사법부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대로 하고 지나치게 절연이다 그러면 윤핵관 이런 워딩 자체가 우리가 하는 것들을 발목 잡고 그쪽으로 확대 못하고 우리가 과거에 머무를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다. 야당이 공격하는 건 저는 이해합니다. 네. 그런데 그 야당의 공격을 우리 안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감정이나 그런 거 복합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대로 해서 안에 계속 그걸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더 이상 못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의 어떤 프레임의 공격이 그걸 고스란히 안에다 투영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대변인 보는 말씀 거죠. 정리하면 네. 이제 친한계라고 불리우는 이제 한동훈 대표나 네. 김정혁 최고에 대한 제명은 네. 찬탄 반탄 논리는 아니고 당내에서의 어떤 분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적절한 징계였다. 아니 당원 게시판에 대한 문제죠.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계엄에 대해서 찬성했다면 장동혁 본인이 나가야 아, 되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제 두 명의 큰 스피커는 제명을 당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세게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숙정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 네. 지도부 과욕으로 지지율 하락한다. 이렇게 돼서 당내에서 또 개혁파, 반대파 수장 포지션을 오세훈 시장이 가져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돌잖아요. 뭐 우소속 나오니 차기 전당대회 나오니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오세훈 시장도 뭐 시장을 4번이나 했어요. 사실 네. 10년밖에 안 했지만 10년 밖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음. 그러면 이제 당연히 국민의힘이나 이쪽 분들은 아마 다른 부분을 할 텐데 서울시장이 마땅히 아마 경쟁자 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은 지금 원내도 아니고 네. 광역단체장도 아니고 굳이 뭐 큰 리스크나 메리트 저기가 없는데 그래도 오세훈 시장은 그래도 서울시장이잖아요. 그쵸. 현역이고. 그다음에 누가 과연 만약에 그래도 어떤 선거였는지 간에 현역이 그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오세훈 시장까지 날리긴 쉽지 않을까요? 징계하기는 어려울 그렇죠. 거다. 그러니까 네. 배현진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도 뭐 징계 들어가서 지금 이제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공천 문제거든요. 서울시에 뭐 구청장만 해도 21명인가요? 25명이죠. 그다음에 시의원, 구의원하고 굉장히 많거든요. 공천 싸움이 될 텐데 저는 배현진 만약에 서울시당 위원장을 징계한다 그러면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 지방선거 못 치를 정도로 험악해질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좀 컨트롤하는 선에서 네. 그러니까 원하는 공천이 있을 거 아니에요. 50만 네. 이상 50만 이상이 대부분 강남 송파 그쪽이에요. 강서 거기에요. 네. 거기는 이제 잘하면 국민의힘 될 수 있다고 보면 네. 그 정도를 이제 뭐 중앙당에서 가져가는 그렇죠. 걸로. 가져가는 식으로 하고 만약에 나머지는 뭐 서울시장이 한다든지 그 정도 제가 보기 적절히 타협할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 이 선택 지금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김철구 중장님은? 현직 시장에 이제 차기 시장을 또 노리는 사람인데 민심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리고 그 시시각각 나오는 여론조사는 차이는 계속 벌어지는 상황이고
이대로는 선거를 칠 수 없다라는 절박함이 있겠죠. 그래서 몇 번 호소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당 지도부에. 근데 먹히지가 않아요. 먹히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금은 오세훈 시장 혼자인데 예를 들면 인천시장 현역 유정복 시장, 다른 그다음에 박형준 시장, 여러분들의 어떤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연합해서 당 지도부를 흔들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상황이 굉장히 상황이 커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국힘의 당 지도부가 방향타를 틀 거냐 안 틀 거냐. 안 틀고 선거를 하잖아요. 그냥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의 지도부들만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국민이 그리고 그 열심히 극렬하게 지지하지 않는 많은 국민들은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해요. 중립적인 예를 들면 그 정치평론가 분들한테 오늘 당장 선거한다면 몇 대 몇이 17개 단체장 기준으로 몇 대 몇이냐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15대 2 아니면 16대 1을 얘기해요. 그런 상황이에요. 왜 이 상황에 대한 것을 인지를 하면서도 모른 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무조건 이깁니다. 라만 애우고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 뭐 김민수 최고나 이런 분들이 뭐 약간 윤어게인 다시 뭐 절연하겠다 이런 거 보면 그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보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나 뭐 박형준 부산시장이나 뭐 유정복 인천시장이 다 연대할 것 같았는데 지금은 다들 이제 공천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서울시장 말고는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리 다 됐고 네.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어느 정도 정리돼서 그런 자신감이거든요. 이제 내부는 다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는 시그널로 보여요, 제가 보기엔. 저희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는 저기 우리 김철근 총장님 계시니까 그 저는 선거 때 대선 때 수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당시 당 대표 관련해서 제가 잘 아는데 이른바 이제 강성 지지자분들 입장에서 이준석 당 대표하고 당시 윤석열 후보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 저희가 좀 접고 들어가서 찾아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심한 욕설까지 했습니다. 근데 하고 나서 지지율이 오르잖아요. 그럼 어느새 같이 도와주고 계세요. 드리고 싶은 말은 강성 지지자분들도요. 선거 상관없고 우리 쪽만 있으면 된다? 아닙니다. 선거 이기기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동혁 대표가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걸 다 그렇게 얘기한 거 그게 지도부만의 생각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50대 50이거든요. 그리고 37개의 어떤 그 당협 관련해서 조금 하위 당협 교체할 수도 있었는데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떤 제명 이후에 더 이상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죠. 엊그제까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뭐 크게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어떤 잔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현진 의원 관련해서 요거는 제가 볼 때 의도치 않은 것들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다음 주부터는 좀 그런 말들이 기사화되는 게 별로 없을 거다. 근데 이제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세게 못하지만 네. 뭔가 그것만으로 아쉬워서 50만 이상 지자체 공천권을 중앙당에서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일종의 플랜 B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됩니까? 아니 사실상 50만이든 아니든 중앙당에서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라도 확실한 사람이 있으면 전략 공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50만을 가지고 물론 이건 시스템화 됐기 때문에 좀 더 편하긴 하지만 그 정도 그립감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과하게 하는 거는 좀 그렇다. 저는. 과하게 비판하는 것은 좀 그렇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이 논란이 있었거든요. 50만 그다음에 100만 맥이 나오다가 이제 없어졌어요. 시도당 위원장들이 반발을 하죠. 네. 우리 지방 분권이고 우리 권한인데 왜 중앙당에서 가져가? 이러니까 사실은 원래대로 그냥 하는 건데 그럼 이제 말씀처럼 이게 전략 공천도 할 수 있죠. 근데 만약 인구 기준으로 딱 잘라놓으면 그거는 아예 처음부터 중앙당. 근데 전략 공천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강남 뭐 송파 강남 다 못해요. 그중에 뭐 하나 정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인구로 자르면 이미 이제 권한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중앙당 거고 나머지 또 전략공천 또 하죠. 만약에 50만 원을 중앙당이 가져간다고 전략공천 안 할까요? 해요. 근데 이제 내 거 일단 챙기고 그다음에 하는 거니까 저는 뭐 충분히 그 일단 이제 될 만한 지역들은 네. 약간 그런 딜도 가능하지 않냐. 그 50만 이상을 중앙당 공천을 하겠다는 건 네.
큰 도시의 수장들을 마음대로 고르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그 사람들이 입을 여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공천권으로 입틀막 하려고 하는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서울은 그 구청이 세 개죠. 네. 세 개. 강서, 강남, 송파 네. 세 개고 그다음 지방 도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전주, 뭐 네. 청주, 뭐 있겠네요. 네. 네, 그다음 뭐 포항, 네. 경기도가 제일 네. 많아요. 네. 그다음 경기도는 뭐 일단 네, 특례시 맞아요. 다 들어있는 그렇죠. 거니까 12군데. 수원, 뭐 네. 화성, 뭐 12 고양 그런 그런 너무 많은데요? 네. 상황인데 네. 이거는 큰 틀에서 보면 지금껏 대한민국 정치가 그 당내 민주주의하고 그다음에 지방 분권하고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원칙들이 있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어요. 그것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적절치 않아요. 적절치 않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어차피 공천관리위원회도 있고 다 할 건데 그다음에 어차피 공천은요 당대표 직인이 찍혀야 돼요. 직인 갖고 뭐 어디 날아갈 사람 없잖아. 근데 뭐 굳이 왜 50만 이상을 그렇게 나눠서 그런 의심을 받냐 이거예요. 그러게 50대 50 그 당원 50 여론조사 50으로 룰을 정했으면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되지 굳이 뭐 이걸 중앙당에서 가져갈까라는 의문도 전 들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이 와중에 이제 어쨌든 관심 있는 건 공관위원장 국민의힘은 네. 누가 하냐 요거거든요. 지금 뭐 누가 지금 거론됩니까? 뭐 김문수 대표를 얘기하시는 분도 황우여 네, 전 예, 예. 부총리가 얘기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뭐 그- 하마평이 좀 있습니까 지금 당내에서? 구체적으로 하마평 돌아가는 거는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김문수 네. 전 장관 얘기하는 건 예전에 한번 화끈하게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지명도에 비해서 개파가 없습니다. 별로 거의 없었죠. 네. 옛날 차명진 전 의원 예, 정도. 그게 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네. 결과론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자기가 큰 역할을 해서 사심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그렇다면 태권 후보도 했고 그럼 김문수 후보가 낫지 않을까라는 비대위원장을 하신 황우여 전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도 사실 주변에서 들은 얘기는 없거든요. 네. 예. 지금 민주당 황희 의원이 아마 하는 전략 거죠? 공천위원장인가. 네. 네. 전략 왜냐하면 전략 보궐선거 같은 경우 거의 전략 공천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기초단체나도 뭐 광역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데는 아마 조금 예외적인 경우고 보궐선거가 제일 중요하죠. 누가 할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은 고성국 전환계 이런 분들이 나서진 않겠죠. 그분들은 이제 뒤에서 이제 지도를 하는 사람들이고 실제로는 의원급에서 나오겠죠. 의원급에서 나올 네. 거다. 보통 상임 고문 정도에서 고참들. 많이 했죠. 네. 네. 그래서 상임 고문 중에 아. 국회의장을 지냈거나 뭐 이런 분들 총선 때는 잘 기억이 나는데 네. 지방선거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어떤 분들이 했는지 저도 그래가지고 딱히 뭐 큰 문제 없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대표랑 호흡이 좀 맞는 사람으로 일부러 인선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네. 근데 장 대표는 아직 그래도 좀 의정 활동 기간이 좀 짧은 편이어서 상임 고문단이랑은 그렇게 호흡을 맞춰볼 시간적인 그런 것들이 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하여튼 일단 소통이 되면서 어른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은 찾겠죠.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일반 의원들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 보수당 계열은 대체로 그랬고요.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그 공관위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비례하고 같이 하더라고요. 비례도 같이 하고 전략을 따로 안 두고요. 네, 전략을 따로 주지 않아요. 그 보궐선거 따로 안 하고.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보궐선거 따로 뒀죠. 윤상현 네. 의원이 따로 했죠. 그때는 한 10군데 정도 됐지. 김철근 총장님 이틀 연속 나오셨으니까 개혁신당 예? 그 이준석 대표 전한길 씨랑 TV 맞짱 토론 이제 25일에 한다는데. 예, TV 조선인가요? 생중계 한다고. 예. 생중계까지. 크게 잡혔습니다. 1대 4인가요? 1대 1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1대 4인데 1대 4. 예. 그 4명이 누구가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전한길 씨는 나오고. 예, 나오죠. 굉장한 관심사가 이제 있겠네요. 일단 국민들이 관심이 많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상대를 토론을 이긴다 이거보다는 제가 봤을 땐 그분들은 부정선거를 거의 신앙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대 설득은 안 될 겁니다. 네.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시스템이 부정선거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라는 건 정확히 좀 그 얘기할 타임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보수가요 이기려면 부정선거를 빨리 배격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변호사, 김규잉 대변인 그리고 김철근 사무총장이었습니다.